자, 여러분들 9월 23일 우리 2025학년도 2학기 1차 고사 한국사 2입니다. 1이 아니고 2죠? 이번에 한국사 2 왜? 또 지금 막 신났어? 저 공부할 이런 막 기대감에 신났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혹시나 여러분들 좀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내가 좀 많이 미비하다 싶은 친구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내용을 한번 총정리합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지만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흐름을 쫙 잡아줄 거고요. 그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암기가 들어간다면 총정리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다면 100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영상을 보면서 한 번 봤는데 이해가 안 가고 몇 번 봐야 돼? 10번, 100번, 1000번 봐도 돼요. 걱정 마요. 여러분들 열심히 보시고 꼭 한국사 2 여러분들 좋은 성적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우리 객관식은요 17 문제예요. 객관식 17 문제고 우리 시험 범위는 여러분 일단 시험 범위 72쪽부터 87쪽까지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시험 범위 그리고 객관식은 17 문제 그 다음에 주관식 우리가 단답형 3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 3문제 여러분 서술형은 뭘로 끝나야 돼요? 다로 끝나게끔 이렇게 문장 형식으로 쓰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글씨를 이쁘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선생님들 거의 번역하듯이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들. 글씨 조금 이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72쪽 한번 봐보도록 해요. 72쪽 우리가 지금 이번에 배우는 시험 범위는 일제강점기 시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기에 어떻게 보면 1910년대, 1920년대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의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72쪽 보면 일본의 통치 방식이 어때요? 어떤 거야? 무단 통치. 저 어때 무단 통치면? 그렇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 폭력적인 이런 통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구를 하나 설치했어요. 뭐예요 이름이? 조선총독부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본이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총괄기구인 조선총독부를 만들었습니다. 자 조선총독부를 만들었고 그 밑에 있는 내용들 보세요. 경찰이 일반 경찰이에요. 어떤 경찰? 헌병경찰이고 군인이 경찰 업무를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직결처분권 뭐야? 우리가 보통 뭐 잘못하면은 재판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 안 거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직결처분할 수 있고 조선태형령은 누구만 때리는 거야? 조선인만 때리는 겁니다. 그 밖에 교사가 군복 입고 들어 칼 차고 들어와서 뭐 들어 수업을 해? 그런 일제식 교육을 실시했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기본권도 제한을 했고 자 일제가 조선인들 공부 많이 시키고 싶어? 적게 시키고 싶어? 그래서 통제하기 위해서 제1차 조선교육령을 통해서 초등학교도 4학년만 하면 다 끝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위에 상급 교육으로 갈 수 없도록 막아버립니다. 자 그런데 맨 밑에 보세요. 식민지 교육 실시 보세요. 우리가 교육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열 있죠? 일제가 통제한다고 공부를 안 했을까? 아니죠. 처음에 사립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또 교육을 하니까 그 사립학교를 막아야겠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막은 규칙이 사립학교 규칙이고 사립학교가 막아지니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서당에서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럼 일본 입장에서 서당도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죠. 그래서 만든 게 서당 규칙입니다. 다 모두 1900 몇 년대? 10년대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이 자 1910년대 무단 통치에 대한 통치 방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통치 방식이죠. 그럼 일본이 우리한테 1910년대 무단 통치를 할 때 뭘 뺏어갔어? 2번 보면 땅을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큰 틀에서 보세요.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보세요. 명분이야 그럴싸하죠. 근데 실제 목적은 뭐야? 결국에는 땅을 뺏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기한부 신고주의에 대시죠 여러분. 기한 안에 신고해라. 그런데 그 당시에 신고 못하게끔 했어요. 증거를 가져오래. 근데 이 땅이 증거인 이유, 내 땅인 이유 이거 조상님 대대로 그냥 물려준 거란 말이야. 지금처럼 그런 소유권적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못한 토지, 공유지, 국유지 이런 것들 모두 다 뺏어가가지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일본이 넘긴 다음에 여기서 헐값에 일본 사람들한테 쉽게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지들을 빼앗겼어. 농민들 화 나왔나?
그러다 보니까 3.1운동 때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유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910년대는 무단통치 플러스 토지조사 사업으로 요약을 하면 되고, 마지막 3번 회사는 누구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조선 총독이지. 조선 총독.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오른쪽 참고자료 보세요. 참고자료 맨 마지막 회사령 체크해 주세요. 제1조 회사의 설립은 누구의 허가? 조선 총독이 허가를 안 해주면 회사를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자, 못 만듭니다.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절대 틀릴 일 없습니다. 큰 흐름 아시겠죠, 여러분들? 키워드로만 요약을 하면은, 자, 키워드만 무단통치, 토지조사사업, 회사령,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과감하게 넘어갑시다. 자, 1920년대야. 사실 이 사이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 3.1운동. 그렇지. 3.1운동입니다. 여러분들 무단통치로 조선인은 맞아야 정신 차려 생각하고 막 폭력통치를 했더니 결국 1919년 3월 1일 날 거국적인 민족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3.1운동 하면 누가 생각나? 유관순 열사를 우리가 대표할 수 있죠? 자, 결국 일본이 통치 방식을 바꿉니다. 뭘로? 문화통치, 소위 문화통치, 민족을 분열시켜야 돼. 분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친일파 만들고 서로 쌈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이간질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이 민족 분열 통치, 이 소위 문화 통치는요, 속입니다.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정책은 그럴싸해요. 그런데 실제 운영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봐봐. 문관총독 임명 가능하대. 자, 군인 출신 말고 우리 문관총독을 임명해줄게라고 하고는 광고할 때까지 한 번도 문관총독 임명한 적 없고요. 그 다음 보통경찰제로 바꾸겠대. 그래서 보통경찰제가 됐어. 그런데 인력이나 기구, 시설 그런 것들을 3배 이상 증강시킵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빼곡빼곡하니 수사들을 배치시켜갖고 우리를 통제했고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해줘 인정한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조선일보랑 동아일보가 생겼어. 생기면 뭐해? 제대로 된 뉴스를 못 쓰게 막아버립니다. 다 폐간하고 아니면은 여기 보면 우리 오른쪽 참고자료 밑에 봐봐. 다 구멍 뚫려 있죠? 신문이 다 삭제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방에 도평의회, 부면협의회 설치해가지고 우리 조선인들, 지방에 있는 조선인들도 일제 이 어떻게 보면 식민지 통치에 참여할 수 있어라고 뭔가 보여주었어. 근데 실제는 그냥 자문기구입니다. 권한 하나도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선인들 그래 우리 교육 제1차 조선교육용으로 공부를 안 하니까 좀 섭섭했지? 니네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제2차 조선교육용 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만 줬지 실제 입학은 못했습니다. 조선인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여러만 줬지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 건 아니에요. 결국 다 사기고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하이라이트, 거짓말의 하이라이트가 맨 마지막에 무슨 법? 치안유지법. 이거는 사회주의자를 잡으려고 한 거야. 사회주의자를 잡으려고 했는데 실상 이걸로 독립운동가들 체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치안유지법 내용 잘 보세요. 자, 그러면 1910년대는 무단통치에 토지를 빼앗았으면 1920년대는 문화통치에 뭘 뺏었어? 쌀을 뺏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미 증식계획이라고 하죠. 일본이 그 당시에 근대화가 되다 보니까 공장이 많아지다 보니까 농업 인구가 줄어들고 노동자가 많아지네. 그러니까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고 쌀값이 폭등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되겠다. 조선에서 쌀을 겁나게 만들어서 이거 일본으로 가져가면 되겠네.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을 한 겁니다. 여기도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흐름을 알면 돼요. 아시겠죠? 자, 산미 증식 계획은 성공합니다. 어느 정도. 저수지 무지하게 만들고 농법도 개량하고 그래서 쌀이 생산이 돼. 더 많이 됐어. 그런데 문제는 더 많이 가져가. 조선에서 요만큼 생산됐는데 요만큼 가져가 버려. 그래서 결국 우리 조선에는 쌀이 부족합니다. 결국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 밥 많이 먹으라고 산미 증식 계획 한 거예요? 아니죠. 자신들의 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가져간 거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회사령. 조선 총독의 허가가 있어야 됐던 그 회사령이 폐지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회사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조선인들 만들으라고 폐지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제 회사령을 통해서 1910년대에 일본의 기업들 다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누구든지 만들어도 상관없어. 일본인들 더 만들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조선인들도 회사를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물산장려운동 뒤에서 한번 연결시켜 봅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관세 철폐합니다. 일본 입장에서 쌀을 싸게 가져가야 돼? 비싸게 가져가야 돼? 싸게 가져가야 되니까 결국 관세까지 철폐해버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74쪽에 키워드는 문화통치, 산미증식계획, 회사령 폐지, 관세 철폐 이걸로 흐름 잡으시면 틀릴 게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자, 여러분들 오른쪽 참고자료 보시면요. 문화통치 방침, 그 다음에 친일파 양성책 맨 위에 2개 있죠. 요거 보시면 사이토 총독이 이렇게 이걸 발표하고 나서 문화통치로 바꿨다는 거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치안유지법도 체크해주세요.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1970년대 국내 국외 독립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왼쪽은 국내, 오른쪽은 국외인데 국내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송죽회의 공통점은 뭘까? 국내에서 하니까 대놓고 할 수, 그렇지, 비밀결사죠? 대놓고 할 수가 없어요. 국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결사고요. 국외는 바로 독립운동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기지를 만들고 기반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미주, 상해 지역에 각각의 독립운동 기지들이 건설된다고 보시면 돼. 이 기지가 1910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1920년대에 우리가 아는 봉오동전, 군인 청산리 대첩 이런 것들이 이 1910년대에 기반해서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1910년대 왼쪽 국내 비밀결사 활동을 보시면 독립의군부 키워드 딱 나열하겠습니다. 임병찬의 폭벽주의예요. 임병찬의 폭벽주의. 다시 이씨왕조, 조선왕조가 들어서야 된다. 고종을 다시 임금으로 모셔야 된다. 라고 하는 임병찬의 폭벽주의. 대한광복회는요, 박상진의 공화제가 메인입니다. 박상진 선생이 봤을 때는 전주 이씨는 죄인이야. 왜?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공화제,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 대표를 직접 우리가 국민이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공화제를 표방한 거예요. 그럼 서로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자, 임병찬의 복벽주의냐, 박상진의 공화주의냐, 오케이? 그 틀에서 비교를 하셔야 돼요.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단체지만 표방하는 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여성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송죽회, 평양 숭의학교의 여교사, 여학생 중심으로. 여러분 독립운동이 총과 칼로 싸우는 것만 독립운동이야? 아니잖아요. 자금도 전달해주고 독립운동가 가족들도 보호해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 송죽회에서 했다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2번 국외 독립운동 기지건설은요, 나는 선생님 여기 시험 문제 낼 때는 100점짜리랑 96점짜리 구분하려고 됩니다. 왜? 여러분들 벌써 공부하기 싫잖아. 여기서 여러분들 막 뭘 써라 이렇게 내진 않아요. 대신 여러분들 눈으로라도 각각의 지역에 서간도에, 북간도에, 연해주에, 미주에, 상해에 어느 단체들이 있는지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지. 뭘 없어. 벌써 자신감에 빠지면 안 되지. 자, 여러분들 예를 들면 경학사 하면 어디로 가야 돼? 서간도. 서전서속 하면 어디로 가야 돼? 북간도. 그 다음에 대한광복군정부 어디로 가야 돼? 연해주. 대한국민의회 어디로 가야 돼? 미주. 신한청년단 어디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눈으로 잘 보시기 바라고. 오른쪽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송죽회 얼굴, 그 다음에 박상진, 임병찬 선생의 얼굴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블라디보스토크 여기가 어디야? 연해주죠? 연해주입니다. 이쪽 지역도 보시고 여러분, 서간도랑 북간도랑 블라디보스토크가 여기에쯤 있구나 정도 여러분들이 지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세요. 아직 소리 안 나왔네. 자, 여러분들 78쪽 벌써 여러분들이 왜 서술형은 어디서 나올까?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들어보시고 체크하세요. 지금 벌써 체크하지 마시고. 자, 78쪽 보세요. 자, 1번은 3.1운동을 하기 전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빌드업. 바로 갑자기 3월 1일날 1919년에 한 게 아니에요. 벌써 분위기가 조성됐잖아. 분위기가.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자, 당시에 러시아, 나중에 소련이 되는 러시아의 레닌, 갑자기 식민지 이런 국가들 지원해준다고 그랬고, 이제 전 세계 1장으로 등극하는 미국의 윌슨, 이 대통령이
또 민족 자결주의 해가지고 또 민족이 자신들이 앞나라 스스로 결정해라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그래서 만주에서 결국에는 무호 독립선언서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우리도 액션을 취하는 거야. 그러면서 2번 3.1운동이 이제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이 3.1운동은 흐름만 알면 돼요. 민족대표 33인이 중심이 돼서 김이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했고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 턱벌공원에서 하기로 했지만 태화관에서 발표를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턱벌공원에 있던 이름 모를 청년이 결국에는 김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우리 민족대표 33인이 의도했던 거랑 다르게 전국적으로 퍼집니다. 일본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제한미 사건 같은 것처럼 학살을 자행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평화투쟁을 하다가 나중에 농촌까지 스며들었는데 이 농민들이 폭력투쟁으로 전환을 해요. 왜? 농민들 왜? 뭘 뺏겼어? 1910년대 뭘 뺏겼어? 토지를 빼앗겼잖아. 그 분노가 여기에 또 분출이 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러한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스토리만 아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뭐야? 3번 3.1운동은 의의와 영향을 잘 알아야 되고 여기서 서술형을 하나 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잘 보셔. 이제 나는 이제 여기까지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지.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서술형 벌써 여기서 하나 나와버렸어. 잘 기억하셔야겠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들 꼼꼼히 잘 보셔야 돼. 3.1운동이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3.1운동은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뭔가 말하기가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3.1운동을 통해서 독립을 한 건 아니니까 성공했다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이 3.1운동 엄청난 영향이 있었고 우리가 나중에 광복하는데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참고 자료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80조 그 유명한 독립운동의 꽃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떻게 보면 3.1운동의 영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3.1운동 이후에 통합적인 지도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를 이끌어줄 리더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아쉬움으로 결국에는 이러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처음에 여러 군데서 생기죠. 그래서 저기 보면 국내 한양에서 어떻게 보면 경성에서는 한성정부,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하는 연해주 지역에서는 대한국민의회, 그 다음 마지막 상해 임시정부. 이 세 가지가 통합이 됩니다. 어디로 통합이 돼요? 상해. 근데 그 당시에 상해로 갔던 이유가 뭐예요? 뭐 하려고? 상해로 왜 갔어? 내가 맨날 강조했던 건데? 상해는 그거 아니에요? 물자 막 그럼 맞아요. 그렇지. 외교. 당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강화회의가 열리면서 외교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도 지금도 국제도시 바로 상해로 임시정부가 통합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법통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부터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대통령 누구? 이승만. 그 다음에 국무총리 누구? 이동희. 자, 보시면요. 이승만 선생 같은 경우에는 우파, 민족주의 우파면서 여러분들 어떤 외교 독립을 추구했던 사람이고요. 이동희 선생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계열 좌파면서요. 어떻게 보면 무장투쟁을 표방했던 분이에요. 이 두 분이 좌우가 통합을 했네? 그러면 어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바탕으로 좌우가 통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인 성격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요.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여기서 서술형 두 번째가 또 나와버렸네. 나와버렸어. 나와버렸죠 여러분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들면 뭐해? 뭔가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비밀 행정조직인 연통제, 그 다음에 통신기관인 교통국, 이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독립공채도 발행했고, 의원금, 기부금도 거뒀고, 문화적으로 독립신문도 발행해가지고 우리의 실상을 외국한테 알리고자 노력했고요. 임시사료편찬위원회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썼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 상해로 간 이유는 뭐라 그랬어? 외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외교 첫 번째 뭐야? 김규식 선생 어디로 보냈어? 파리 강화회의, 파리에서 강화회의를 했기 때문에 파리 강화회의 보냈고요. 두 번째, 이승만 선생이
또 미국 통이란 말이야. 미국의 다 정보통이야. 그래서 미국 워싱턴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해가지고 결국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했다? 외교를 하고자 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 구미위원부 빼고요. 또 뿐만 아니라 파리에도 파리위원부, 런던에도 런던위원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요. 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왜? 상해로 간 이유가 외교를 하려고 한 거니까. 오케이? 그렇지만 우리가 무장투쟁도 소홀하지 않았어요. 1920년대 특히 여기는 안 써있지만 여러분들 3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중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연결된 곳이 어디일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날까? 참의부 우리 뒤에서 확인할 거예요. 참의부 우리 1920년대 3부 통합운동할 때 그 3부 참의부 저번 시간에 한번 선생님이 얘기했을 거예요. 이 중 어떤 게 시험 문제 잘 나올까? 참의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연결돼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여기 보면 광복군 사령부나 광복군 총령 이후에는 참의부라도 연계될 정도로 무장투쟁도 소홀하진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상해에서는 외교에 더 집중했다는 거. 오케이? 자, 그런데 한번 보면은 어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려움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배경 보시면은 돈도 없고 외교 성과도 없고 이승만 선생님이 윌스 대통령한테 가갖고 우리나라 어떻게 위임 통치 청원도 제출해버리고 마음대로 이러다 보니까 분열이 되고 어떻게 보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회의? 국민 대표 회의를 했는데 창조파는 어떤 주장? 임시정부를 없애고 새로 만들자. 개조파는 어떤 입장? 조직만 바꾸고 개조하자. 그런데 둘 다 나가버리고 이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위축되는데 이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끌었던 사람이 그 누구? 김구 선생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승만 선생을 탄핵하고요. 그래서 탄핵한 다음에 이대 박은식 선생을 대통령으로 다시 모셨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 중심제로 하니까 혼자 다 해먹으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맨 마지막 보세요. 개헌. 국무령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흐름으로 보시면 돼. 오케이? 자, 오른쪽 참고 자료 보세요. 지도 잘 보세요. 지도. 이거 지도가 잘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을 다 요약돼 있죠? 그 다음에 맨 오른쪽 아래 봐봐. 국민대표회에서 주장한 독립운동 방안 신채호, 안창호, 이동희 선생 이 주장들도 잘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영상이 너무 길면은 한 방에 못 본단 말이야. 잠깐 끊고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